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명필이라는 이름이 그 국사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네. 같은 장수황 씨의 네네. 같은 열성공파에 네네. 나이도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도 돌림자를 안 쓰고 네네. 그분도 이제 항렬자를 안 쓰는데 네. 이상하게 그렇게 필자가 겹쳤더라고요. 겹쳤네요. 이야. 예. 저는 원래 인자 돌림이거든요. 네네네. 혹시 저기 국사 전공자는 아니시고요? 네, 그렇지. 네네. 우리 가문에 뭐 훌륭한 국사 전문가는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그럼요. 있는 게 좋죠. 그럼요. 네. 자, 지금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일정이라든가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언제 하는지, 누가 출마했는지, 예, 어떻게 뽑는지. 네. 예, 저희가 토요일 2시에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근데 이제 언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또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들이 뭐 이렇게 잘 내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게다가 뭐 아시다시피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 싸워요. 국민의힘에서 뭐 서로 그냥 물어뜯고 네네.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우리 진영 분들은 네. 이 과거를 반추해 보면 그 과정에서 이 탄핵에 이르는 여러 가지 열쇠들이 나왔기 때문에 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컨벤션 효과는 그쪽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님 다시 나오셨고,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님 다시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 당대표 싸움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없는 상태죠.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이제 당대표 후보는 조국 전 대표 한 분뿐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를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서 조국 대표하고 토론 좀 하면 안 될까요? 토론은 괜찮은데 네. 예. 출마는 할 수 없죠. 좀 민주당 출마가 안 당적이니까. 되니까. 예. 제가 이제 조국 대표님의 이 몇 가지 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제 구독자가 쫙 빠져나갔어. 어허. 네, 구독자가 반론 제기할 수 있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과연 1호 법안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탄핵으로 가는 이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조국 대표는 좀 다른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또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총선 당시에는 한동훈 특검법이 1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비대위원장이니까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지금은 저는 우선순위가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서 그 균열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것을 토론 과정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안 불러줘. 저기 사회민주당 누구야? 한창민 대표도 뭐 한번 내가 사회민주당 유튜브에도 출연하겠다니까 안 불러줘. 한창민 대표도 많이 바쁜가 봐요. 저와는 뭐 오랜 인연이 있는데 국회 가서 전화했는데도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하루에 토론회가 4개씩 5개씩 이렇게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그 일을 적게 하는 게 큰일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전략의 핵심은 priority, PRIORITY.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핵심 고리를 흔들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금방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잘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황 위원장님의 정치적인 역사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 정치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들어오시게 됐나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저희 뭐 90년대 학번들이 그렇듯이 크게 선배들이 다 고생을 해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무슨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걸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어렸을 때 교육받은 그대로 그냥 박정희가 훌륭한 줄 알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다들 빨갱이라고 동네에서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근데 상식적인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사람을 사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품이 우선이고 네네.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취미가 같으면 더 좋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가 판단 기준은 전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가 친구들 잘 이렇게 이제 서울이나 이 경기 쪽에 이렇게 친구들 보면 각 지방에서 모여서 다들 잘 지내다가 선거 때가 돼서 가니까 뭐 우리가 너미가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뭐 한 달 만에 적화 통일된다 이러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는 거에서 이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고 그 노사모 하셨네요? 노사모 창립할 때 몇 사람 중에 이제 한 저도 명이죠. 창립 멤버입니다. 그게 기억하기로 2000년 총선 끝나자마자 2000년 총선 끝나고 이제 저희가 한 3일 동안 그 노하우라고 그 홈페이지에서 네 맞아요 노하우 홈페이지 네. 하다가 예. 그 광주의 그 늙은 여우라는 아이디어 쓰는 분이 네. 그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그래서 우리 저희 홈페이지 저기 뭐야 팬클럽을 하나 만듭시다 해서 좋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대전에 PC방이 모였는데 이제 그 PC방인 제가 이제 그때 가지를 못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PC방에 모인 사람들하고 해서 서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죠. 네. 모여서 그냥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가신다 그러니까 여기 큰일 났다 우리 뭐 해야 되냐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각성을 거듭하면서 네네. 뭐 그 단계까지 간 거죠. 네, 야 노하우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네. 지금 노무현 재단 뭐 그대로 이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예, 운영위원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노사모 마치고 나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명계남 문성근 박시영 뭐 이렇게 찾아와서 대통령만 만들고 저기 뭐 공부하러 외국 가면 어떡하냐 기득권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 이거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자. 왜냐면 노사모 이름으로 뭘 하면 다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니까 네네. 이제 옳고 그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난 시민단체를 하자 해서 그때 같이 한 게 이제 정청래 공동대표. 예. 아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지 그거 갑자기?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었는데. 아, 맞아 국민의힘이야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참칭하지 마라라는 성명서도 내셨고. 그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의 원조야 원조.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시민의힘. 네. 그래서 생활정치 네트워크 시민의힘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이제 정치개혁 팀장했고 우리 박시영 대표가 그때 이제 그 뭐 정책 쪽으로 예, 저거 했고 그다음에 뭐 최민희 의원이 언론 쪽으로 조언하셨고 박원순 시장도 이제 정치 쪽으로 자문위원처럼 초반에 잠깐 하다가 갔는데 누가 나왔냐면은 김진양 박사 알죠? 예. 제 친구거든요. 아, 예, 저랑 같이 또 오래 했죠. 초반에 했잖아요. 에이씨 또 여기 옛날 운동권들 또 나왔어. 그 다음부터 잘 안 나갔어. 김진양 박사는 거기에 이제 정규 멤버로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 네네네.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동지적 관점에서 같이 이제 뭐 저하고 뭐 워낙 절친한 친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진양 박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10년은 제가 젊어 보일 겁니다. 머리가 원래 허여셔가지고. 유일한 저의 자랑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대학 다닐 때도 같이 이제 뭐 민주화운동도 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참 어려운 지역에서. 자, 뭐 대본은 없지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노사모부터 이렇게 정치 뭐 지원 활동 또는 뭐 정치 활동을 했는데 요즘 보이는 팬덤 그리고 노사모 때의 팬덤 또 이 박사모 박근혜 팬덤 또는 지금 한동훈 팬덤 김건희 팬덤 이게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이 노사모는 그렇습니다. 이 팬클럽 안이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커지니까 한 10만 명이 되는데 그 원래 그 말이라는 게 뉘앙스를 이 글로 보면 뉘앙스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가지고도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내부의 이른바 노선 투쟁 그렇죠. 또는 뭐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많이 싸웠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걸로 논쟁을 많이 했고 결국은 그 논쟁을 과정에서 뭔가가 결정되고 나면 그래 이렇게 갑시다 해서 이제 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논쟁이 좀 이렇게 건전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논쟁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 예, 네.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위한 큰 이제 전략이 있고 나면 네네.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전술들을 채택하는 것인데 노사모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꽃다지 약속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뒷짐지고 앉아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자. 네네. 이제 이런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 그럼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 거지라는 이제 그런 관용의 정신이 좀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 상기하면서 간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런 반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나간 사람들이 사고 치면 이 전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셔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 그런 걱정이 꼭 그렇게 다가오는 것보다 기후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 기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좀 많더라. 뭐 그런 경험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농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계열은 대부분 노사모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계열 쪽에도 노사모 출신들이 이 해가닥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농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노사모가 한 10만 명 되니까 네. 내가 노사모 출신이다라고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초기에서 함께 이게 모여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저를 모르면 이거는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이제 김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노사모, LA 노사모 네. 그때 이제 사무국장을 하고 뭐 그러셨거든요. 네. 우리 한창민 뭐 마찬가지고 김진양 박사 뭐 진솔이라는 아이디 쓰고 저는 핵폭탄인데 아이디가 저는 지금 보수 패널들 중에 과거 노사모였던 사람들 많이 알아요. 네. 그때도 좀 살짝 삐딱하게 그래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삐져가지고 이제 네, 삐져가지고 이제 간 거죠. 네. 우리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옛날에 변희재 씨 그 016번호 아직까지 있어요. 옛날에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작전도 짜고 그랬었는데. 네. 자, 어쨌든 출마하셨으니까 본인 PR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출마를 하니까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한 분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전북도당의 위원장을 하시고 저는 그분 소설가네요. 네, 맞습니다. 아, 유명한 그러니까 소설. 이제 뭐 소설적으로는 또 뭐 되게 정평이나 있으시고 네네네. 이제 각자의 삶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도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러 토론회나 연설회를 거치면서 좀 확신을 가진 것이 제가 이제 당원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이제 저로 귀결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데서 노사모 하면서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지금 선거법 이거 예비선거운동 기간이 있는 거 그것도 제가 10만 명 서명운동해서 바꾼 거거든요. 네네네.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고 이제 독립기념관에 그때 친일 조선일보 윤정기가 항일 유물로 전시가 돼 있어서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이게 독립기념관이 이게 친일기념관이냐 해서 가서 저희가 서명운동하고 시위하고 해서 되게 크거든요. 크레인 가지고 가서 저희 드러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그 성과로 만드는 일도 해봤고, 그다음 또 아시다시피 뭐 열린민주당이라는 작은 정당에서 또 정당의 당무에 대한 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경험치들이 어쨌든 우리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총선 전에 황운하 의원하고 용해인 의원을 좀 저격을 했더니 그분들은 뭐 저한테 별로 연락이 없어요. 바빠서 그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지났으니까 푸시고 연락 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저격할 겁니다. 뭐 정치적 상도위를 어기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저격도 할 건데 조국 대표하고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마 선언문에도 썼습니다. 예, 조국 대표 감옥 이야기인데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어쨌든 오랜 정치 생활을 했고요. 네네. 그 경상도에서 어쨌든 몇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최장수 청년위원장을 했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뭐 권리당원 뭐 200명, 300명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럴 네네네네. 때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뭐 그런 생활을 거치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에서는 되게 고참인데 제가 이제 말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인생이 딱 틀어진 것도 그 노하우에 제가 그때 떨어지셨을 때 당신 다음에 출마하면 내가 6개월 전에 글로 주민등록 옮겨서라도 돕겠다라는 약속을 덜컥 했거든요. 예. 그 처음에는 이게 지지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아유 뭐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구나 해서 뭐 하던 일 그만두고 이제 전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가 검찰개혁 그 집회할 때 늘 이제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사실 등 떠밀어 가지고 뭐 저렇게 된 거잖아. 검찰개혁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빚이 있다. 앞으로 뭘 하시든 내가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돕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그 조국 대표님 댁 앞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기반이 잘 잡혀 있고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고 내가 가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인이 2월 달에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년 감옥 갔다 와서 내가 아직 젊으니 10년 동안 싸우겠다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 인심이 우리가 정치판에서 어리없는 걸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년을 감옥 갔다 오면은 저 사람 범죄자다라는 인식을 이제 국민들한테 쫙 조중동을 뿌릴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날 것 같은데 그 외로운 길을 10년을 간다고 하니까 빚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다면 외롭게 두지 않겠다. 이 세상 인심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 옆에 남아있냐.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황명필 후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것 빠뜨렸네. 우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하고도 특수관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봐도 우리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놈 할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전국 번개를 때렸어요. 첫날에 그래서 전국에서 150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성근 선배님이 야 이것들은 안 된다. 이 양반 참 불쌍해요. 왜냐면 그 몇 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다가 그때 인물현대사 시작하면서 겨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탄핵할 놈들이다 하는데 방송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바로 사표 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해서 첫날에 150명 모이고 둘째 날에 한 700여 명 모였는데 그때 백은종 선생이 나오셨고 그때 이제 분신을 이제 하신 거죠. 바로 근처에서. 그 근처에 현장에 계셨네요.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마침 그 운 좋게 제 옆에는 그 노사모 축구 동아리 회장 한 분이 정청래 의원 집 지하실에 있던 그 정청래 경선할 때 쓴 패딩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정청래 써져 있으니까 쪽팔린다고 막 지워가지고 지우고 나니까 괜찮지 않냐고. 이게 3월인데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입고 온 거야. 딴 사람들은 그래도 가벼운 옷 비싼 거 이렇게 입고 왔는데 패딩은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뜰려니까 사람들은 다 당황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뭐 연기 확 오르고 그래서 이걸 얼른 벗겨가지고 둘이 가서 막 껐죠. 황 위원장이 직접? 가서 이제 껐죠. 그러니까 그 패딩 없었으면 사실은 조심님이 살아나시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생명의 원인이네. 근데 이제 거기에 불에 타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그 뭐 조중동 기자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부숴버리고 여기 빨리 앰뷸런스 여기 자리 확보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사람들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뒤로 이제 그게 합병증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가 좀 있었고 당시에 그 노모가 편찮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노모가 이 사실을 하시면 돌아가신다고 어떡하냐고 형님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지키고 기자들 못 오게 지키고 서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환자실이니까 3번 이제 면회를 들어간 거죠. 가서 이제 귀에 대고 이제
의식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꼭 네. 살아나셔서 우리 싸워서 네, 좋은 데 알겠습니다. 물리치자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좀 내가 힘을 내고 회복될 수 있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와 특수관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입증해드렸습니다. 네. 자, 서울의 위원장님, 소리는 의리가 있는 그렇죠, 의리. 의리. 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